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어요. 제가 낙찰 받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건인데, 요거는 지금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게 큰 기회가 아닐까. 지금 시즌 이벤트 같은 백화점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한 2년 전부터 하나 둘씩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없어질 그렇죠. 물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낙찰 받고 처음 왔을 때 장마가 너무 심했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 누수가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왔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내려가고 차 있어서 창문 위로 흘러내릴 정도로 무릎까지 올라온 누수가 있었어요. 3개를 동시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같이 받은 거예요? 낙찰이 된 거고, 이건 제가 원래 2주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은 실질적으로 장모님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덜컥 이제 장모님 명의로 2개가 된 거라서. 근데 이게 해당 건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혹시라도 처음에 2개 되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 톡방에도 제가 만약 2개 받으면 뭐부터 취득을 먼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순서도 문의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장모님 명의로 2채 근처에도 낙찰을 하나 더 받으신 네, 거예요? 그건 이제 3층짜리인데 그거는 단독 낙찰이었고요. 그것도 하자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도 누수의 상위 단계에 이따 보시면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되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요거는 이제 반지하니까 생기는 누수일. 여기 바닥이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빌라 하면 2층, 3층이 로얄이지라고 했지만, 그래서 3층을 받았는데 단독 낙찰인데 3층에 어떻게 이런 누수가 생길 수 있나? 그것도 이따 한번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랑 만나고 수업 끝난 지 한 달 그 정도 만에 2채 낙찰 받은 거고, 최근에 또 한 채를 받아서 예, 어제 또 한 채를 2주택이라고 했었는데 한 채를 정리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지방에 팔렸어요? 예, 손절이죠. 손절이었는데 고민하시던 게 팔렸나 봐요? 예, 팔렸습니다. 내려치니까 팔리죠. 내려쳐서라도 이거는 일단 해야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손실을 감안하고 팔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하게 매도를 했죠. 방향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3채까지 낙찰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쵸.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월세로 서울 빌라에 살고 있고. 전세 2채를 주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거주하고 계셨던 게 투자금을 확보해서 원래 건물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좀 나네요. 예,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하려고 고민 많이 하고, 실제로 만약에 지방에 한 채가 팔렸더라면 그거를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물건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부동산 물건도 이제 2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이 있던 게 처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매수할 수가 없었고, 다른 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일반 매매로. 예, 일반 매매로. 근데 그게 이제 저렴하게 나와서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다가구였는데 그렇구나. 1층에 상가 있었고, 그것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다가구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다가구도 인기가 많아져서 경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거기에는 이제 방이 많다 보니까 방공제도 이제 무진장 되다 보니까 대출을 쉽게 땡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다가구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었던 게 대출액이 많이 나오고 땅에 대한 소유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장점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가구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 먼 훗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방향으로는 빌라로 계속 월세를 늘려야겠다로 우선은 정하신 거네요. 그것도 고민도 많이 있었지만 자금 부담이 일단 적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으니까 누구보다 투자금이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 와전돼 있는데 다가구 하려고 모아놨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조금씩 써야겠다라는 방향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경험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많지는 않은데 또 하고 계셨던 게 단기 임대주고 그런 것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뭐 쉐어라든가 월 현금흐름 투자 쪽에서는 꽤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쉐어하우스, 이 무기를 바탕으로 빌라, 월세 쪽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맞습니다. 예. 우선 집
집 얘기 나누기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는 난리가 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바닥은 허옇게 뭐가 다 칠해져 있고 마루가 철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세입자로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었는데 빈집이었던 걸로? 예,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어요. 제가 낙찰 받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건인데 요거는 지금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게 큰 기회가 아닐까. 지금 시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즌 이벤트 같은 백화점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한 2년 전부터 하나둘씩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없어질 그렇죠. 물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입찰에도 열심히 예, 참여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원래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 있었는데 빈집이었고 빈지는 꽤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명도하고 들어와 보니까 누수가 꽤 심했나 봐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낙찰 받고 처음 왔을 때 장마가 너무 심했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그 누수가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왔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내려가고 차 있어서 창문 위로 흘러내릴 정도로 무릎까지 올라온 누수가 있었어요. 그때 네. 선생님이 저한테도 보내줬던 네. 게 뒤쪽 베란다 쪽에 물놀이 하러 가셨나 했는데 베란다 뒤쪽에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서 예, 난간이 너무 높은데 거기에 물이 그러니까요. 차 있으니까 일단은 빼려고 내려가는데 올라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저희 익사돼 죽는 거 그러네. 아닌가 그런 이유까지 이제 밤이라서 퇴근 후에 일단은 뚫자. 왜냐면 더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막 손으로 거기 풀도 엄청 자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스트레스를 풀들한테 풀면서 잡초 제거를 엄청 했죠. 배수관도 뚫고 해가지고 물을 흘러 보내고 다행히 그 잘- 안에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외벽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던지는 아. 거예요. 빵봉지나 이런 게 거기 막혀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수구를 막았구나. 그래서 물이 쌓였나 봐요. 네. 이렇게 욕조처럼 좀 갇혀 있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 물이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는 동안 벽 쪽이 젖어가지고 스며든 물이 이 집 안으로 맞습니다. 넘어왔다. 네. 그래서 맞닿아 있는 벽들이 다 썩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 그렇죠. 안쪽에 썩은 부분은 벽지를 그대로 바르면은 다 나중에 또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과감하게 썩은 부분은 철거해야 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재발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외벽 방수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외벽 방수하셨다는 게 뒷베란다 쪽에는 네. 언덕 쪽에 묻혀 네. 있는 거여서 이 집은 굉장히 특이하게 지하 호수로는 반지하긴 한데 앞쪽에서 보면 주차장 위에 2층, 필로티 2층. 2층 모습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완전히 묻혀 있는 지하 같은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